세아가 다음 주에 추석인데 둘이 같이 내려올 거지? 기왕 오는 거 전날에 좀 일찍 내려와라. 같이 마트에서 장도 보고 천천히 준비하자. 아, 추석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신혼여행 다시 가려고요. 짐작부터 결정해서 이미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예약 다 해놨는데 성문 씨가 어머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봐요. 어쩌죠? 너희들이 작년에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긴 했지. 그런데 꼭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야겠니? 명절이 아니면 너희가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2달 전에 어머님 생신데 그때 찾아뵀었잖아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설날 때나 한번 내려갈게요. 어머님 선물 사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대신에 내년 설날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 물론이죠, 어머님. 설에는 오빠랑 같이 꼭 내려갈게요. 그래, 신혼여행은 한번 제대로 가긴 가야지. 이번엔 첫째네랑 우리끼리 보낼 테니까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는 길에 아버님, 어머님 선물 꼭 사올게요. 내 선물은 됐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가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며느리가 둘로 늘어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참해 보였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줄 알았던 둘째 며느리는 막상 가족으로 지내며 겪어보니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성격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작년 설에는 연휴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주변에서 많이 걸리던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라서 아들 부부 모두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었어요. 물론 진짜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년 내내 잘 먹고 잘 놀다가 꼭 설 연휴 이틀 앞두고 그러는 건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추석 때는 연휴를 이용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꼭 참고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진짜로 한참 여행도 가기 힘들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겨우겨우 제주도 다녀온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내려오는 첫 명절이라 생각했고 저도 이번에야말로 아들과 며느리와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야겠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성훈이가 이상하게 오늘 연락이 안 되네? 이번 설에는 언제 내려올 생각이니? 웬만하면 전날에 일찍 내려오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첫째네만 내려오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국에서 사는 저희 언니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온 식구 전부 이번 설을 이용해서 열흘 동안 미국 갔다 오기로 했어요. 아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작년 설에도 지난 추석 때도 전부 편의를 봐줬잖아. 그러면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왔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희 언니 둘째 태어난 건 직접 가서 보고 축하해줘야죠. 제가 놀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긴 다음에 가고 이번 설에는 내려오는 게 어때? 네 시아버지도 둘째 아들 내외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너희 결혼식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번 내려오고 그 뒤로 1년 넘게 안 왔잖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명절에 시댁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는 일이 요즘 세대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강요하시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평소에 못 보니까 이럴 때라도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게다가 요즘에는 죄다 사서 차리는데 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음식 준비고 뭐고 내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좀 내려오기나 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설날에는 우리 언니랑 먼저 선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다.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하마. 나중에 성훈이한테는 나한테 따로 연락 좀 하라고 해라. 아, 어머님. 기왕 연락하신 김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부탁? 갑자기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 요즘 다니는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 얼마 안 가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문 씨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 퇴직금 모아서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월급 잘 주는 곳에 붙어 있지 그래. 저희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얼마 해주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다고? 거기에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준다. 성문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집이 5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은행에 대출 받기 쉬울 것 같은데 담보로 1억만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얼굴 보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카톡으로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는 거니? 시아버지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해라. 아니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1억 빌려주셨다면서 저희한테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니? 막 나가자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 대부분도 아주버님 쪽으로 갈 것 같고 저희한테 남겨주실 것도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도움을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성훈이가 그러니?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지금 명절 때도 얼굴도 안 비추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 성훈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잘 알겠구나. 우리 둘째가 예전에 사고 많이 치고 집안에서 골치 썩혔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걔가 옛날에 사고 친 건 알고 있다는 거네? 성훈이가 지금까지 일으킨 문제들 돈으로 합의 봐준 것만 해도 외제차 한 대 값이다. 한참 다단계 빠졌을 때는 너희 시아버지 신용카드까지 훔쳐서 집 나간 애야. 우리가 그런 애한테 집안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줬겠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 인생 똑바로 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얘기해준 적도 없어. 게다가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천세금 1억 5천 마련해준 것도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 그 정도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면서 재산 늘려갈 생각을 했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해준 것도 없어?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해줘야 하니? 너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첫째랑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생각해? 1억? 그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싹수부터 글러먹었다.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버님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도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괜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집이건 차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바꾸는 일이 없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 너희 시아버지는 집에서 마냥 놀기가 좀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거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국 언니네 집은 다음에 휴가 받아서 가기로 했어요. 이번 설 전날에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됐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 발끝이라도 들일 생각 하지 말 거라.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해했어요. 성훈 씨랑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너무 없었어요. 말 나온 김에 성훈이도 마찬가지다. 걔도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결혼해서 사는 꼬라지 보니 아니었나 보다. 사람 잘못 고른 죄가 있으니 너희들 이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책임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전해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 앞에서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면 자식들 미래 망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해준 적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금 정도 해주었고 작년에는 첫째가 하던 사업이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제로 1억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예전부터 자기 사업 잘 꾸려가는 아이라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절반 이상 갚았고 사업도 다시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예전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싸우고 합의금 물어준 것만 수천이에요. 자식 교육 잘못 키운 건 부모 책임이라지만 똑같이 관심 주고 똑같이 해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어쩜 저렇게 딴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며느리마저 그렇게 살갑게 자라고 자주 찾아오는데 둘째는 어디서 저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건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만 절대 겁주려고 농담했던 건 아니에요. 둘째는 앞으로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얼굴 안 볼 생각이고 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서? 일하고 있어? 주말에 우리 집에 오는 거지? 네, 토요일에 건너가려고요. 그래, 기왕이면 좀 일찍 와. 같이 장도 보고 차례상 준비 처음부터 같이 좀 해. 근데 동선에 좋은 소식 있다던데? 무슨 좋은 소식이요? 에이, 다 알고 있어. 나한테까지 숨기지 않아도 돼.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 올해 이사 간다며? 그것도 평수 넓은 곳으로? 그냥 옆에 아파트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하지. 45평인가? 진짜 넓겠다. 방도 4개나 된다면서? 안방 말고는 다 그냥 작은 방이에요. 애들도 다들 커서 살던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가는 거죠 뭐. 종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종수는 올해 대학까지? K대 합격했다면서? 진짜 잘 됐다. K대학이 안암에 있지? 집에서 통학하기 힘들겠다. 그래도 1학년 때는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그때 방 얻어서 자취를 시켜주던지 하려고요. 그런데 형님은 우리 집 상황을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내가 좀 오지랖이 넓잖아.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지 뭐. 그래도 방이 4개니까 종수가 나가서 살지 않더라도 방은 하나 남겠네. 그렇긴 한데 애들 아빠 서재로 꾸며줄 생각이에요. 그건 자꾸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는 언제쯤 45평짜리 집에서 살아보나? 이사는 언제 가? 3월이니까 아직 2달 정도 남았어요.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네. 형님, 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왜 자꾸 저희 집 이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럼 주말에 봐. 이번 설을 앞두고 뜬금없이 평소에 연락도 없던 형님이 저희 집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시댁은 총 3형제인데 위로 아주버님이 하나 있고 남편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남편 밑으로 막내 신우가 하나 있고요.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님은 쭉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작년부터 치매 증상도 살짝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남편 형제들끼리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시설로 모시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 큰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면 저희 집과 막내 신우가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 걸로 추석 때 모여서 잠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에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이 시간에 어딜 나갔어? 형이랑 잠깐 집 앞에 한잔하러 나왔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이 들어가?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일단 진정 좀 해. 그럼 우리 말고 누가 모셔? 큰 집이 있는데 우리가 왜? 형은 집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시집간 막내한테 엄마 모시고 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너는 진짜 왜 그러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식구들끼리 너무 그러지 마.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모시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으면서 갑자기 모시겠다는 이유가 뭔데? 사실은 형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 뭐라고? 형이 하는 일이 요즘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 사시던 집을 전세로 놓고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돌려서 쓰기로 했어. 그게 왜 우리가 모셔야 할 이유가 되는 거야?
형네 집은 30평대잖아. 게다가 아직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그 집에서 어떻게 엄마가 같이 사시냐? 서울이라서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집 앞에 나오면 복잡해서 엄마가 사시기 힘들 거야. 야, 진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네. 30평대라고 해도 형님네 집이 우리 집 값의 2배야. 지금은 좀 떨어졌어도 작년에는 15억까지 갔었어. 우리랑 노는 물이 다르다고. 형편도 우리가 훨씬 안 좋은데 아주버님은 왜 맨날 어머님 돈을 가져다 쓰시는 거야? 아니, 장남이라 시부모님 재산 가져다 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럴 거면 노후까지 책임지고 모셔야 하잖아. 돈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집 팔고 경기도로 나와서 살면 될 텐데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어머님 집을 전세 준다는 건데? 왜? 우린 받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야 하는데? 형제끼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형이 잘 되면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오겠지. 얼씨구,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예전에 사업한다고 아버님 땅을 다 팔아서 가져갔을 때도 아주버님이 뭐라고 했어? 나한테 면목 없다면서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지? 근데 지금 우리 종수 대학 가는데 등록금 이야기 쏙 들어갔잖아. 어머님이고 뭐고 당장 가서 우리 애 등록금이나 내놓으라고 해. 너무 화부터 내지 마. 우리 부모님이면 당신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얼굴 보고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리고 아까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당신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동의한다는 소리 아니야? 내가 언제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 나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건데. 이미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끝난 거야.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만해. 아니, 난 절대 그렇게 못해.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이딴 식으로는 어머님 못 모셔. 나는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당신 마음대로 되나 두고 보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서 어머님 모시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아주버님은 장남이라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고 저희 남편은 현금으로 5천만 원 주신 것이 전부예요. 물론 5천이 큰 돈이라는 건 알지만 아주버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물론 어머님까지 생각이 완전 옛날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그럴 거면 어머님도 형님이 모시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짜증나고 은근슬쩍 저희한테 떠넘기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웃고 있는 형님과 아주버님 모두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받는 건 자기 건 챙기지도 못하면서 효자 노릇은 하고 싶은 멍청한 제 남편이 문제였어요. 설날이 지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형님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지, 동서? 네, 뭐 그렇죠. 아직도 화가 많이 났구나? 어쩌겠어. 도련님이 먼저 모시겠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님 댁 정리해드리러 갈 건데 집 먼저 보내도 돼? 짐을 보내다니요. 어디로 보내시게요? 당연히 지금 동선의 집으로 보내야지. 이사갈 집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전혀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요. 왜 또 그래? 우리 남편이랑 도련님이 이야기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사람 우스워져. 우습던지 말던지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사는 이 집이건 이사갈 새 집이건 전부 제 명이에요. 이사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살 거니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못 모실 것 같아요. 새 집은 이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놨어요. 동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도련님이 하겠다고 했으면 따라가야지. 안 사람이면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형님, 이번에도 어머님 댁 전세로 내놓고 그 돈 전부 형님네가 먹을 생각이시죠? 그런데 왜 모시고 사는 건 제가 해야 하는데요? 형님이 그 집에서 모시세요. 우리 집은 집도 작고 남는 방도 없잖아. 큰 집으로 이사가는 동서네가 모시는 게 이치에 맞아. 저도 이사 안 갈 거니까 30평인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방이 3개고 남는 방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결혼 이후로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모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형님 사시는 그 집이 시세로 얼마나 하죠?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여기서 집값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 작년에 15억이고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10억이 넘잖아요? 돈 없으면 그 집 팔고 경기도로 나가서 사세요. 그동안 어머님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가셨으면서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동서, 이제 봤더니 말이 좀 심하네. 언제 우리가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했어? 적어도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도 없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서하고는 말이 안 통해. 도련님이랑 다시 상의를 해봐야겠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미 볼장 다 본 사이에 차라리 남편이랑 이혼하고 말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동서, 심보를 좀 곱게 써봐. 그렇게 살다가 벌 받아. 어이가 없네. 벌을 받기는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늙은 노부모 재산 다 뺐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집까지 뺏으면서 모시고 살기도 싫다고?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뭐라고?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네, 제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형님한테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놓았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집은 이미 다음 달 초면 비워줘야 하는데 저는 절대 못 모시겠다고 하니까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여보, 진짜 이사 안 가? 아니, 왜 그러는데 대체? 왜 그래?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내일 당장 부동산 가서 새 집은 전세로 내놓을 거야.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2년 연장할 생각 없냐고 물어봐야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야말로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다. 진짜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니? 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이사 안 갈 거고 어머님도 절대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보내. 당신 11년 전에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고 했니? 내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6개월만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했을 때 당신이 애들도 어리고 집이 좁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 결국 우리 아빠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네 엄마 모시고 살라고? 사람이 할 짓이니? 장인어른 이름 미안하다. 그건 잊고 있었어. 너는 잊었겠지. 나는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절대 못 잊어. 게다가 어머님 재산은 다 아주버님들이고 남은 쭉정이만 우리가 모시자고? 내가 왜? 한 번만 더 모시자는 소리 당신 입에서 나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이야. 집 두 채 모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혼하면 엄마랑 산다더라. 혼자 쫓겨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알겠어. 대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돈은 지들이 먹고 어머님은 저보고 모시라고 했을까요? 진심으로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라서 남편도 더는 모시자는 소리 못할 겁니다. 집이며 자동차며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든든한 우리 아들들은 제가 얼마나 속 썩으며 살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 편이에요. 남편은 내일 모레 50인데 늙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 일 이후로 저는 시댁 제사나 명절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고 꼴 보기도 싫은 그 인간들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이고 남편도 그렇게 자기 형과 엄마가 좋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내쫓아줄 거예요. 늙어서 마누라 자식한테 버림받고 잘 살 자신 있으면 맘대로 하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